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알면 돈이 되는 알트코인 30선이라는 책에서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스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느린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처음 내세운 해결책은 세그윗이었습니다. 세그윗이란 쉽게 말하면 따로 나눠서 저장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비트코인 블록 안에 모든 기록과 정보를 다 저장해 두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필수인 거래 내역은 블록에 저장하고 서명은 따로 분리해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명이 분리된 자리만큼 용량이 추가 확보되어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기존에 비해 최대 4배 정도 처리량과 처리 속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서 그냥 세그윗 같은 거 하지 말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블록 사이즈를 늘리자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냥 블록을 8MB로 늘리면 바로 처리 속도가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이를 두고 개발자들과 채굴자들이 족자사자 싸우다가 결국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갈라져서 나온 것이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며 탄생했고요. 그리고 기존 비트코인 소지자들에게 똑같이 비트코인 캐시가 지급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는데요. 하드포크 당시 비트코인 캐시는 EDA라는 알고리즘을 채택해 일정한 해시레이트가 확보될 경우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채굴자의 해시레이트가 충분히 모이지 않을 경우 난이도가 쉬워지는데요. 탄생 이후 비트코인 캐시는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최상위 메이저 코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75만 원이었고 현재는 가격이 떨어져서 149만 원입니다. 라이트코인은요, 비트코인 탄생 이후 많은 개발자들이 너도 나도 코인 만들기에 몰두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얻은 것이 라이트코인이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P2P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지갑에 코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라이트코인의 지갑 주소는 무조건 L자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송금 과정도 동일합니다. 거래를 할 때 받는 사람이 지갑 주소를 스캔한 후에 보내고 싶은 금액을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거래를 인증하는 것도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에 참여하는 컴퓨터에 한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의 동의가 없다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라이트코인의 개발자는 전 구글 임직원 출신의 찰스 리였는데요. 2009년 1월에 처음 세상에 태어난 라이트코인은 이름에서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비트코인은 금, 라이트코인은 은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2017년 개발자가 갑자기 자기 보유 라이트코인을 모두 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자자에게는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매도분 전액을 라이트코인 재단에 기부했다고 하고 이를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묘연합니다.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의 차이는 첫 번째 총 발행량에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한정인데 라이트코인은 8,400만 개로 4배 정도 많습니다. 블럭 생성 기간은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럭이 형성되고 라이트코인은 2.5분마다 생깁니다. 거래 속도가 4배 정도 빠릅니다. 채굴에 필요한 해시 알고리즘은 암호화폐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이루는 해시 알고리즘은 SHA-256이고 라이트코인은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알고리즘은 스크립트입니다. 네 번째로 채굴 보상은 비트코인은 채굴 보상의 반감기가 있어서 처음 50개에서 시작해 현재는 12.5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라이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서 채굴에 성공할 경우 50개가 들어옵니다. 라이트코인은 채굴이 간편해서 PC용 GPU로도 가능합니다. 라이트코인은 처음 등장 시 비트코인 R라고 야유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탑10에 듭니다. 2018년 1월 시세 19만 원에서 현재 2021년 4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스텔라는
전 세계 화폐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오픈소스 프로토콜로 리플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4년 맥 갤럽과 조이스 킴이 개발했는데요. 스텔라를 설립한 제드 맥켈럽은 이 업계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2001년 파일 공유 회사인 P2P 이 단키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덕분에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9년 뒤 제드는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암호화폐의 높은 성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마운트 곡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마운트 곡스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 이상을 소화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드는 리플랩스에서 경험을 살려서 리플과 같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합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마음먹고 스텔라 네트워크를 설립합니다. 스텔라는 리플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도중에 하드포크가 생겨 스텔라는 하나의 중앙 서버를 구축하고 노드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중앙 서버를 기반으로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을 다시 적용시키고 노드 또한 다시 배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로 인해 스텔라는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인 SCP, 즉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 탄생합니다. SCP에 큰 공을 들인 개발자는 데이빗 마지어스라는 인물인데요. 스텔라 백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SCP는 사용자 자신이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직접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망을 이용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SCP의 장단점은 거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단순한 메시지 전달로 연산력과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장점, 자원의 소유와 검증이 분리되어 있어 신뢰 형성망을 다양한 형태로 구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나 SCP는 참가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의혹을 가지게 되고 공격 비용과 신뢰를 수치화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지닙니다. 일반 참가자가 검증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중앙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스텔라의 목표는 전 세계 곳곳에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스텔라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나라는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비영리성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스텔라는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 중입니다. 2016년 2월 나이지리아에 있는 오라디언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실시간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안을 알렸고요. 2016년 12월에는 필리핀 네트워크와도 제휴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6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4월에는 얼마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